네, 안녕하세요. 트랜스 유니온 회원 여러분, 서지올빈입니다. 네, 이번 편은 지난번 플레이리스트 편에 이어서 믹서 편을 준비해 봤습니다. 믹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음악 작업을 할 때 볼륨 밸런스라든가 각종 이펙터라든가 효과음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믹서의 기본 레이아웃은 버스 연결 및 라우팅, 그리고 그룹화, 다음에 옵션이 있습니다. 사실 믹서 자체는 그렇게 크게 별 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생하는 각종 그 테크닉이라든가 알고 있어야 할 지식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곡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용법부터 알아야 되겠죠. 일단은 레이아웃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믹서 트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믹서 트랙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커런트, 그리고 마스터, 다음에 인서트 채널 1번에서부터 103번까지 있습니다. 끝에. 네, 그래서 인서트 채널 1에서 103번, 마스터, 커런트 채널 이렇게 해서 믹서 트랙은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트랙 인스펙터라는 게 있습니다. 인스펙터라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은 믹서 트랙이지만 이렇게 보면은 인스펙터라는 게 생깁니다. 이게 바로 인스펙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요거에 대한 용어는 아마 조금 생소하셨을 건데 이 영역, 여기 부분의 영역은 믹서 트랙의 영역이고 여기는 트랙 인스펙터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스펙터에는 보통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고 있는 인테그레이션 세팅이라는 게 있어요. 인테그레이션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세팅인데 이펙터 슬롯이 있습니다. 1번서부터 10번까지 있죠. 10개의 슬롯을 넣을 수가 있어요. 신호의 흐름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걸리게 되는 효과는 1번서부터 되겠죠. 그리고 만약 1번이 비어 있다면 그 다음 순에 걸려 있는 효과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펙터 슬롯은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순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 인터그레이티드 이퀄라이저를 보면은 이퀄라이저는 3밴드 이퀄라이저라고 되어 있어요. 3밴드라는 게 뭐냐면은 밴드가 3개 있다. 그래서 즉 왼쪽에 있는 로우,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로우 프리퀀시 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미드 피킹이라고 되어 있는 이 미드 영역, 그 다음에 하이를 조절할 수 있는 밴드 총 3개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 아쉬운 게 좀 있어요. 이 FL 스튜디오의 인터그레이티드 그 EQ의 아쉬운 점은 이 로우와 하이 이 부분에 대한 그 커브가 쉘프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쉘프이기 때문에 컷이라는 그 커브가 있더라면 얼마나 좀 괜찮아 유용했을까. 생각보다 그 리소스를 차지하는, 뭐 물론 그렇게 많이 차지는 않았지만 파라메틱 EQ라든가 이런 EQ2라든가 이런 거를 덜 사용했을 텐데 생각보다 좀 이런 부분은 아쉽긴 해요. 물론 쉘프로도 못 쓰는 건 아니지만 쉘프가 아니라 컷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좀 아쉬워요, 이런 거는. 보시면은 컷 세팅이라면은 이렇게 당겨도 여기가 완전히 커브가 꺾여야 되는데 꺾이지가 않죠. 컷 세팅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쉘프 세팅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좀 다소 아쉬운 기능이긴 하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인풋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풋 시그널, 뭐 예를 들어서 라인인 채널에서 들어오는 거라든가 마이크라든가 이런 걸 받을 수도 있고요. 마이크에서 받는 건 보컬이겠죠? 또는 악기 녹음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웃풋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웃풋. 이게 인풋이고 아웃풋이에요. 근데 보통 기본 세팅은 인풋, 그러니까 입력을 받을 게 아니라면 굳이 뭐 이런 걸 쓸 필요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레이아웃 뷰를 좀 살펴볼게요. 이 믹서가 FL 스튜디오가 이제 고버전, 높은 버전으로 점점 업데이트 되면서 사실 믹서가 크기 조절이 옆 좌우로 크기는 넓어지는데 그 믹서의 그 크기를 조절을 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이렇게는 조절이 가능하지 않았었어요. 옆으로는 이렇게 됐었는데 왜 그래? 최근에는 그 업데이트 그러니까 10 버전, 11 버전, 11 버전인가 12 버전 들어오면서부터 일명 그 벡터리얼 업데이트 때부터 이러한 기능이 지원이 됐죠. 그래서 레이아웃 세팅을 뷰를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컴팩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와이드가 있고 엑스트라 라지가 있습니다. 컴팩트는 뭐 좀 더 많이 보는 배열, 좀 깨알 같죠. 그리고 컴팩트 두 번째, 그 다음에 와이드 세팅. 저는 와이드 세팅을 사용을 하고요. 뭐 두 번째, 뭐 여러분들이 편하신 걸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엑스트라 라지는 약간 좀 틀린데요. 엑스트라 라지는 이렇게 당겨 보면은 좀 더 이제 그 이펙터 슬롯이라든가 이런 거 끼우면은 차근차근 막 그 여러분들이 뭐 로직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좀 유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이펙터 슬롯을 막 끼워 보면은 제가 한번 테스트로 끼워볼게요. 이런 식으로 막 슬롯을 끼우는 대로 막 생깁니다. 그래서 엑스트라 라지 세팅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사용들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저는 와이드 세팅을 좋아하기 때문에 와이드 세팅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트라 볼륨 컨트롤 그리고 스테레오 프로퍼티스 그러니까 확장 볼륨 컨트롤하고 스테레오 설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에 보시면 이거거든요. 이걸 끄면은 확장 옵션, 확장 볼륨 컨트롤과 스테레오 설정하는 옵션이 없어져요. 이걸 키면은 생기고요. 이게 뭐냐면 이걸 보면은 리버스 폴라리티라고 해서 여기 보이죠? 리버스. 그러니까 위상을 반전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위상을 이제 뒤집는다던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왑 레프트 라이트 채널이라고 해서 좌우의 채널을 스와핑 그러니까 바꾸는 거예요. 반전을 시키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프트와 라이트를 좌우를 조절을 해서 일종의 스테레오 효과를 낼 때 세팅을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 밑에 스테레오 세퍼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세퍼레이션인데 이게 오른쪽으로 가면은 머지가 되는데요. 머지 세팅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100%면은 완전 모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이 오른쪽 끝에 100%에 가까울수록 모노 사운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왼쪽으로 갈수록 좀 더 스테레오 느낌이 강한 퍼지는 듯한 스테레오 사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도 모노와 스테레오 사운드를 건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쉽게 되어 있죠. 별다른 세팅을 안 해도. 그 다음에 웨이브 폼 뷰라고 해서 얘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사운드가 나오게 되면은 레벨 형태로 보게 되죠. 게이지 형태로. 네, 이런 식으로 게이지 형태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웨이브 폼 뷰로 보게 되면은 파형으로 보이게 돼요. 예,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뭐 크게 이거 뭐 볼 필요는 없는데 잘 쓰지 않는 기능이에요. 이게 더 낫죠. 그 다음에 도킹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도킹이 뭐냐면 도킹은 여기 이 선 구분선이 있죠. 좌우에 구분선이 있는데 제가 어떠한 세팅을 하나 해볼게요. 세팅이라보다는 어떤 채널 도킹을 하기 위해서 이거 이름을 독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믹서 트랙을 하나 해놨는데요. 얘를 독 레프트라고 한번 해볼게요. 독 레프트라면은 6번이 왼쪽으로 갔죠.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도킹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오른쪽으로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분선을 보면은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높이를. 이걸 좀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하기 쉽게 조절을 할 수도 있고요. 도킹에 대한 기능은 바로 이런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도킹을 다시 풀어야겠다 뭐 이러면은 다시 미들 중간 이 미들 영역으로 오도록 세팅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기능을 좀 알아볼게요. 라우팅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를 해볼게요. 라우팅이라는 거는 FL 스튜디오의 라우팅 방식은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채널 라우팅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트랙 라우팅 그리고 사이드 체인 라우팅 이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는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게 이게 독립적인 게 아니에요. 세 가지가 있다고 해서 다 독립적인 방식이 아니라 그냥 채널 라우팅이든 트랙 라우팅이든 사이드 체인 라우팅이든 얘네가 다 연관이 있는 애들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이드 체인 라우팅을 하기 위해서는 채널 라우팅도 필요하고 트랙 라우팅도 필요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한 덩어리라고 보셔도 돼요. 사실 독립된 애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 묶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약간 방식을 나누자면 저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먼저 채널 라우팅을 살펴볼게요. 채널 라우팅의 세팅이 기본적으로 악기를 애플 스튜디오는 악기를 올리면은 채널 렉에 올리게 되죠. 이 채널 렉에 올리는데 이 채널 렉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얘네가 네, 여기 타겟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겟을 설정을 하면은 여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소리를 받을 곳 믹서에다가 지정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타겟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모든 사운드가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안 돼 있다면 마스터에 가 있게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상악기를 아무거나 올리게 되면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서대로 라우팅을 하려면은 처음에는 내가 선택했던 여기 녹색으로 표시가 되죠. 내가 선택했던 거를 여기다가 라우팅을 하시면 됩니다. 채널 라우팅. 그러니까 채널 라우팅은 채널 렉에서 연결하는 방식을 말을 해요. 여기 보면은 이걸 눌러주면은 단축키는 컨트롤 L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킥이 라우팅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도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겠죠. 단축키 컨트롤 L을 눌러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일일이 눌러줘야 하기 때문에 좀 번거로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다 악기 같은 걸 올려놓고 한 번에 싹 올리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개를 지정을 해서 그 다음 순서대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라우팅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컨트롤 쉬프트 L 키를 누르면은 다중 믹서 트랙이 됩니다. 믹서 트랙 연결을 할 수 있어요. 라우팅을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트랙 라우팅을 살펴볼 건데요. 아까는 채널 라우팅인데 지금은 트랙 라우팅. 이게 뭐냐면 어떠한 제가 가상악기를 하나 넣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가상악기를 넣고 라우팅을 하나 걸 건데 얘는 일단 5번에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네. 자, 그러면은 트랙 라우팅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이렇게 풀어서 다른 곳에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라우팅을 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도킹 했던 그쪽으로 소리를 나오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쪽을 뮤트를 시키면 소리가 안 나오게 돼요. 얘 소리는 이쪽으로 입력을 도크라는 트랙 라우팅 쪽으로 이제 뺐으니까 소리를 뮤트를 하게 되면 안 들리게 되는 거죠. 신호는 나와도요. 그리고 이 도킹 쪽에서는 뮤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는 안 나가는데 얘를 풀어주면은 다시 라우팅이 마스터 쪽에 가 있기 때문에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트랙 라우팅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또 다중으로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사이드 체인 라우팅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은 사이드 체인이라는 거는 어떠한 신호를 입력을 받으면 그걸 사이드 체인은 누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이드 체인은 그 드럼 비트라든가 보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 효과적으로 누르기 위한 그런 장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여기에서 제가 어떤 사운드를 이렇게 그럼 이거를 리듬과 함께 킥 소리에 맞춰서 사이드 체인을 할 건데 일단은 이 사이드 체인의 원리가 뭐냐 하면은 이 킥에서 나오는 소리를
이 신스의 그 킥 신호를 받아가지고 눌러주는 거예요. 컴프레싱 하는 거예요. 그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해볼게요. 자, 일단 어떻게 하느냐, 컴프레싱 하기 위해서는 리미터를 먼저 걸어줘야 돼요. 먼저 이 사이드 체인을 걸어줄 쪽에다가 리미터를 하나 넣습니다. 리미터를 하나 걸었죠. 리미터를 하나 걸고 킥에서 나오는 거를 신호를 이 신스 쪽에서 받아야 되니까 얘를 라우팅을 거는데, 오른쪽 키를 눌러보면은 사이드 체인 투 디스 트랙, 그러니까 여기 이 트랙에다가 사이드 체인 효과를 걸겠다라는 거예요. 그 라우팅하고 똑같아요. 사실 라우팅이 여기 100%짜리인데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그냥 볼륨을 딱 줄인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컴프레서 모드로 들어와서 킥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이 킥에다가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킥을 스레숄드랑 레이시오를 좀 줄이면은 사이드 체인 효과가 나죠. 이런 식으로요. 네, 이렇게 해서 사이드 체인을 하는 원리가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사이드 체인까지 알아봤다면 다중 라우팅하고 단일 라우팅 하는 단축키도 알아봐야 되겠죠. 아까 전에 여기 신스에서 단일 라우팅을 하려면은 여기 보시면 컨트롤하고 좌클릭을 누르면은 단일 라우팅만 돼요. 이렇게 하나씩만 라우팅을 걸 수 있는데, 쉬프트를 누르면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다중 라우팅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룹화에 대한 기능을 좀 살펴볼게요. 그룹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떠한 믹서 트랙에 드럼이면 드럼, 베이스면 베이스, 리드면 리드, 뭐 이런 사운드 그 종류들 있죠. 이런 것들을 그룹화 해가지고 묶어둘 수가 있어요. 그룹화에는 뭐 서브 믹스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표시로만 그룹화하는 기능이 있는데, 기본적인 거는 그룹화를 할 때는 먼저 구분선이라는 게 생겨요. 세퍼레이터라는 구분선이 생기는데, 일단은 그룹을 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중으로 선택을 하셔서 여기 보시면 크리에이트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룹 생성인데, 그룹 생성을 눌러서 뭐 색깔이라든가 이런 걸 선택을 하고, 여기에다가 드럼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름이 드럼스라고 바뀝니다. 여기 옆에 구분선인 세퍼레이터가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룹화가 가능해요. 근데 얘네 특징이 뭐냐면 연결 형태는 각각의 믹서 트랙이 그냥 마스터 쪽으로 그냥 그대로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조금 더 응용하기 위해서는 서브 믹스라는 걸 활용하는데, 제가 보통 이거를 뭐냐면 서브 마스터 채널이라는 말로 많이 쓰거든요. 어떻게 되는 거냐, 서브 믹스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트랙 라우팅에서 크리에이트 서브 믹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얘는 이름을 뭐 베이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름은 여기에다 다 베이스로 바뀌는데, 여기 해당했던 대표 믹서 트랙은 이름이 베이스 마스터라고 바뀌어요. 이게 뭐냐면은 서브 마스터 채널이 되는 거예요. 얘가 소리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마스터로 한번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대표 이름으로 딱 정한 걸로 이름이 다 싹 바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데, 나중에 애플 스튜디오에서 이게 조금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서브 믹스를 활용하는데 왜 이걸 활용하느냐 하면은 이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같은 종류의 믹서 트랙끼리 묶어서 라우팅 하다 보니까 악기별로 디테일한 후처리 프로세싱의 강점이에요. 그러니까 베이스는 베이스 것끼리 한번 여기서 디테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번 손을 봐줄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해지죠. 하나하나 미세하게 관리하기가 좋아요. 그냥 한꺼번에 그냥 마스터로 빼는 것보다는.
그래서 훨씬 더 프로세싱이 정밀해진다라는 거예요. 연결 형태는 각각의 믹서 트랙에서 그 다음에 그룹화된 서브믹스 채널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마스터 채널로 들어가게 된다. 신호의 흐름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옵션에 대한 기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옵션은 디스크 레코딩, 여기 보시면 디스크 레코딩, 뭐 플러그인 딜레이 컴펜세이션, 그 다음에 링크 파라미터, 뷰, 디태치드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나머지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아까 살펴본 거니까 옵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게요. 여기 있는 것부터. 이게 뭐냐면 디스크 레코딩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해당하는 이 렌더링 투 웨이브 파일이라고, 그 해당 믹서 트랙에 출력되는 사운드를 웨이브로 렌더링하는 기능이에요. 이게 뭐냐? 웨이브로 렌더링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 해당하는 믹서 트랙에 나오는 소리를 렌더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은 ARM 디스크 레코딩이라고 해서 요거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디스크 레코딩 다시 들어가시면 렌더링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게 활성화가 돼요. 그 다음에 얘를 누르면요, 렌더링 할 수 있는 세팅이 됩니다. 우리는 드럼 비트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패턴 형식이죠. 패턴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세팅은 16비트 요거나 아니면 24비트 정도 쓰시면 되고요. 24비트 잘 안 쓰고 16비트 일반적인 그냥 취미 생활이나 뭐 너무 전문적인 게 아닌 이상은 16비트 써도 무난합니다. 그 다음에 퀄리티는 24포인트 싱크 정도도 적당하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를 눌러서 렌딩 합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렌더링이 되죠.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뭐냐면은 바로 이 해당하는 채널의 트랙에 그걸 녹음을 렌더링을 해가지고 신호를 웨이브로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추출을 해서 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쉽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나머지 옵션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살펴볼게요. 오토 언 ARM이라고 있죠. 오토 언 ARM은 뭐냐면, 녹음이 딱 끝나면은 아까 여기 ARM 레코딩 요거 빨간불 들어오던 거 있었죠. 요게 녹음이 딱 끝나면 이게 딱 풀려요. 이 옵션인 거예요. 그리고 오토 크리에이트 오디오 클립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은 녹음이 딱 끝나면은 여기 채널 렉에 이 렌더링 된 게 올라오는 거죠. 레이턴시 컴펜세이션은 뭐냐면은, 웨이브로 렌더링 할 때 뭐 각종 녹음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레이턴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보정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32비트 밑에 플로팅 레코딩이라는 거는 뭐 청취가 아주 뭐 전문적인 뭐 그런 세팅의 환경에서 작업을 할 때 웨이브 파일로 렌더링을 하는 방식이고요. 보통 뭐 체크를 안 하면은 16비트 웨이브 파일로 렌더링 아까 세팅이 뜨게 되는 거예요. 플러그인 딜레이 컴펜세이션은 뭐냐면은,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플러그인 처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딜레이, 즉 레이턴시를 보정을 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크게 건드릴 일은 없어요. 오토매틱 자동 관리 해주는 걸로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링크 파라미터라고 해가지고, 얘는 믹서 컨트롤에 필요한 링크 파라미터를 보여줘요. 얘가 뭐냐면은 뭐 미디 컨트롤러 같은 경우로 뭐 링크를 해가지고 사용할 때 이 믹서에 해당하는 미디 컨트롤 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을 합니다. 뷰가 있어요. 이 뷰라는 거는 뭐냐면은 뭐 간단해요. 뭐 아까 웨이브 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름을 제일 상단에 붙인다든가 라우팅 케이블을 보여주겠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는 뭐 간단하기 때문에 한 번씩 눌러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디태치드라는 게 있는데요. 디태치드라는 게 뭐냐면은, 이 기능은 모든 애플 스튜디오에 딱 보시면 디태치드라는 게 다 붙어 있어요. 이런 게 뭐냐? 얘네들은 창 밖을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얘네는 이 디태치드를 활성화하게 되면은 창 밖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듀얼 모니터라든가
뭔가 이 프로그램이 그 마우스 가두는 것처럼 그런 거에 제한이 좀 없어져요. 그래서 이 디태치드 기능은 듀얼 모니터 사용자라든가 유로 좀 넓은 해상도라든가 좀 프로그램을 밖으로 빼낼 필요가 있을 때, 그러니까 기능들을 불필요한 거를 밖으로 빼낼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굳이 듀얼 모니터 사용자가 아니라면 크게 뭐 사용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동 기능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이동 기능은 제일 쉬운 방법은 쉬프트 키를 누르고 스크롤바, 마우스 스크롤을 이렇게 움직이면 이동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원하는 채널 방향으로. 그 다음에 키보드로 하는 방식은 Alt 키를 누르고 좌우로 눌러도 됩니다. 네. 이상, 믹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요거 사용하는 방법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좀 난이도가 높아지는 믹서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사용법이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익혀 두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강좌는 피아노 롤입니다. 피아노 롤이 드디어 그 기초 과정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피아노 롤 파트가 끝나게 되면 본격적인 주 작업, 주특기인 프로그레시브 트랜스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할 겁니다. 네. 네,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서지올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